안녕하세요. 2020년 7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코로나 시대는 여전히 이어지고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아직 비 피해라든가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살짝 걱정은 돼요. 중국이랑 일본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네. 일본 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쪽으로는 엄청 많이 있고 또 구름대를 보니까는 이어져서 저기 올라올 것도 같은데 지금 위쪽으로는 못 올라오는 것 같죠.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겹치고 겹치지만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을 해야죠. 네. 우리 영종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기자 브리핑 일부로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민선 7기 2주년이 돼서 박람순 인천시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또 한 번 시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영종 종합병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종도에 있는 그 호텔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합병원을 만들 때 호텔들에 지금 분산 수용했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큰 규모의 국립 종합병원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19하고 그냥 감염병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감염병 전문 병원 그 특성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그 공항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일정 기간 체류해서 자기 집으로 가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그 인프라를 공항 주변에 국립종합병원을 만들면서 같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뭐 호정식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배정이 됐는데 자기가 두 가지 주요하게 일을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종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남은 2년 동안 시장도 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핫 이슈가 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광희 시의원이 공항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고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인천시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틀들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자를 통해서 또 내보냈는데 중구청장도 뭐 상당히 일찌감치 그 얘기를 했지만 현실을 보면 아까 우리 방송 직전에 좀 얘기를 나눴지만 뭐 그 7월에는 나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죠. 그 정도로 지금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항 지역의 현실이지 않느냐.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적으로 대구 다음으로 아마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국립인 거죠. 만약에 얘기가 되고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공종합병원 예.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를 해보니까 인천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 국립병원 형태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공공성을 확보해야 시가 조금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왜 몇 년 전에 우리 그 영종도 얘기는 아니고 경상도 어디 쪽에선가 그 공공의료원을 폐쇄시켜서 한번 홍준표. 네. 네, 맞아요.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네. 예.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쯤 엄청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그 코로나19 폐쇄 이후로 때문에 정말 공공의료를 담보할 인력이 되게 적어져서 굉장히 그쪽이 아 맞아. 그리고 그쪽 일대에서 아마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하여튼 영종은 인구도 적어서 사기업 같은 병원은 어차피 못 들어오고 네. 예, 국립이 맞아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명분도 좋고 그죠? 지금 명분을 떠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가끔 그 생각해요. 진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도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응급실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 부끄러운 없이 일이죠, 정말. 20년이 무사히 왔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하느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왔어요.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 일단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네. 뭐 교포든 꼭 치료해야 예, 되죠. 자가격리를 일정 기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박석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자 이쪽에 한 5억, 정원을 만들자 이것도 한 7억. 근데 한 사람이 같은 주제를 냈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 평가에서 원안대로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영종도에 굉장히 많은 공원들에 보면 잡풀도 많고 아카시아 나무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정돈하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2억 정도 제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사이드 파크, 박석공원, 은골공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번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여건을 갖춘 공원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라도 나무 한 10억, 20억 심어달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되게 잘하셨네요. 네. 시사이드 파크 처음에 가봤을 때 너무 가는 나무 몇 그루 그루만 내 몸 조금도 숨길 수 화장실 없는,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근데 정말 나무 많이 심어야 되는데 걱정은 좋은 나무는 한 그루가 1억이라고 하거든요. 그 5억으로 얼마나 큰 그게 그늘을 만들 수 있을지는 조금 그래서 이제 많이 써주셨으면 우리가 그 영종진 공원에 그 35명의 그 전몰 수경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군들. 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35그루를 심자. 그거는 작년에 제안이 돼서 올해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 규모가 꽤 한 7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게 꼭 지금 크고 좋은 나무를 꼭 심어야겠냐 싶은 것도 있고. 그죠. 1억이라고 말한 거는 아주 아름드리 멋진 나무, 그 상징성을 주는 나무들은 그런데 작은 나무 이제 여러 그루 심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키워서 크게 봐야겠죠. 제가 멀리 오늘 아침에 봐야겠죠.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한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 주택단지니까 나오면은 거기 길 양쪽으로 버드나무가 있거든요. 그 제가 한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팔뚝만한 정도 굵기 예. 이 정도 나무에 벚꽃이 몇 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피었던 게 언제부턴가 2, 3년 사이에는 꽃도 많아졌고 그래서 나무를 봤더니 꽤 굵어졌더라고요. 네, 경제청의 녹지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이라 아, 그래요?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와. 박석공원 정말 좋은데 여기요. 네, 예. 위치가. 그래서 지금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우선 오늘 당장 심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 예산제로 그게 딱 원한 대로 채택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의원들한테 올라왔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심어서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들어서 자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뭐랄까 공간 이런 거를 이제 다 감안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잘려나가는 나무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클 것까지 감안해서 심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박남춘 시장님이 이제 네. 재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 있었던 적수 사태가 굉장히 큰데 네. 여전히 아직도 물이 안 좋아요. 하늘도시는. 그런가요? 네, 오. 필터가 여전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아직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할 땐 아니니까 그냥 코로나가 더 세니까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할 그 과정에서도 적수사태 1주년 해서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보고서도 내고 네. 조금 더 그 양질의 정수장을 만들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그때 혼나서 적수사 때 혼났던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때 제대로 방어를 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런데 그건 정말 지금도 네. 붉은 물이 나오는 거는 좀 당국자들이 그렇죠. 한번 현장을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필터가 한 달 만에 빨개지니까 그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서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네. 빨리 하얀 필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생활행정이 그것부터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또 다음 소식은요? 그 수도권 매립지를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종료하는 방식이 소각로를 만들어서 태우겠다. 직매립을 하지 않고 그걸 태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중구와 연수구가 시범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소각로를 그 영종도에다가 설치하는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또 대단히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 정부에서는 요건만 가봤더니 시세 규모에 맞게 소각로 6개가 잘 돌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경기도도 이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굉장히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처럼 그 주변 지역이 따뜻한 물을 뭐 공짜로 좀 쓴다든지 혜택을 주고 해서 서로 위닝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경기도 남양주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극렬하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또 님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 영종도 그 매립지로 올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쓰레기를 발생한 데서 네. 처리해야 한다 그 원칙을 따르면 각 구마다 이제 소각로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 단위에서 우리 구의 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그 행정적으로 그렇게 굳혀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감당할 네. 수 있고. 네. 네. 다만 이제 우리 동네는 공항이 있어서 공항이 있어서 이제 우리도 열병합에서도 이제 공항 폐기물 한때 이제 네. 소각을 하는 것 때문에 막 주민들이 막 막아서고 했던 게 한 10년 전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또 우리가 또 공항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열병합 발전소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네. 근데 저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 공항에서 나오는 그 마른 쓰레기들, 네. 젖은 쓰레기들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왔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소각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태우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자원이고 거기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 주민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협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열병합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막 주민들이 막아서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마른 쓰레기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요. 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그게 문제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걸 뭐 태우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당국이 줘야겠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렇죠. 청라 같은 경우 이미 소각장이 있고 또 이제 그걸 잘 고쳐서 계속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청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 국회의원도 여기는 중단하고 각 구에서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구의 쓰레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다른 구에서 오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태우는 건 이제 안 되겠다. 아무리 그게 시설이 현대화되더라도 그런 식의 방향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의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되게끔 하는 게 그거는 이의제기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구에서도. 그렇죠. 네, 영종도 소식을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정창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영종도 주민들 피부에 닿는 생활문화 정보 김혜경 씨 전해주세요. 7월 생활문화 정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있고 비대면 문화
뭐 이거만 약간 들려드릴게요. 지난 6월부터 상상 플랫폼 무료 자동차 극장이 성황리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뭐 영화를 보러 가기도 좀 꺼려지고 각종 이제 공연장 찾기도 이제 공연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주저됐던 분들은 내 차로 타고 가서 상상 플랫폼 무료 자동차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7월부터 금, 토, 일 3일간 매회 100대 예약 접수를 지금 받고 있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7월분은 2일날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일날부터 하는데 이틀 만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300대가. 그러니까 8, 9, 1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내 차를 타고 이동해서 커다란 그 뭐죠? 스크린에서 잠깐이라도 콧바람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서 예약하는 거죠? 상상 플랫폼 자동차 극장 이렇게 치면 바로 예약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예. 있고요. 단 화장실 갈 때는 열 재고 마스크 하시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동네 영종역사관이 보내주는 소식이에요. 여기도 이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이제 연구를 하셔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에는 빗살무늬 토기 화분 만들기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예를 만들 수 있는 흙과 클레이 도구를 우편으로 배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엄마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아이가 재미난 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학년 경우에는 전시 영상을 감상하고 연계 체험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선택을 하면 활동지, 컬러링북, 체험 키트 3종 뭐 이런 거를 또 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 300명인데 이거 예약하는 게 영종역사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하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천시 온라인 통까지니까 뜨더라고요. 기억하셔서 영종역사관이 네. 저도 이제 가봤는데 나름 그 영종도 이렇게 얘기도 있고 재미있는데 거기 지금 관람은 가능하나요? 관람은 제가 안 찾아보고 왔어요. 재개관을 했었는데 다시 닫혔을 것 같아요. 지난 제가 6월은 재개관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네.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도서관이 닫혀 있으면 같이 닫혀 있어요. 다음 소식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우리 중구에 5년 이상 사는 3대가 사는 가족에게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획기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저기 신분증, 그다음 간단한 신청서, 그다음에 통장 번호만, 통장 사본만 되면 9월 23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해요. 문의하실 번호는 760-7320이에요. 꼭 찾아서 받으실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영종일동 갑자기 비 오면 우산 대여 서비스예요. 3일내 반납만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경찰서에서 화장실 언제나 개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 오면 영종일동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그 건가요? 주변에 있으면 우산 같은 거는 너무 막 꼭 내가 가방에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서점을 했잖아요. 서점을 하면은 그 길에 우산통이 있는데 아침에 비가 오고 이제 개인 날 하루 지나면 우산이 몇 개씩이 생겨 있어요. 그런 걸로 몇 개씩이 생겨 있는데 이거를 근다고 거기 놔둬도 또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갈 때 이렇게 한 다발씩 묶어서 내려가서 떠드리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 나눠 가는 거야. 이게 영종일동 행복우산 대여 서비스도 직원들하고 주변 민원인들의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와봤어요. 근데 너무 읽어드리기 슬퍼요. 해수욕장이 이제 7월 1일 이후로 전면 다 개장을 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이제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파라솔 2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물놀이 할 때 말고는 마스크를 쓸 것. 샤워장 한 칸 떨어져 사용할 것. 물놀이 구역 내 침 뱉기 절대 금지. 과도한 음식 섭취 자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하지 말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숨 못 쉬는 거 아니에요? 우울해서 이렇게. 근데 저 식당 가보면 있죠.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고 하니까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죠? 청결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음식 서빙하면서 막 이제 큰 소리로 야 누구야 부르고 하면 분명히 침튀어요. 보이지 않는 침튀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 달 생각해 봅시다는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 중에 4가지는 우리 모두 다 지킬 수가 있어요.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 매일 가리고 하기,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주기적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두기, 이런 거 4가지는 모두 할 수 있는데 단 하나가 어려워요. 뭐요? 아프면 3, 4일 쉬기. 제가 이번에 너무 아픈 소식을 봤는데 7월 7일자 소식이에요. 생업이 어렵다. 광주 60대 코로나 확진자 1명 잠적. 이분이 어디서 발견됐는 줄 아세요? 근처 공사장에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게 아픈데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그래서 아프면 3, 4일 쉴 수 있도록 배려도 또 받고 지원도 받아서 누구나 아프면 마음 졸이지 않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슈. 네. 네. 또 우울해졌어요. 네. 아니 재미있는 소식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도 아파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연기했잖아요. 네, 제가 아파서 우리 방송 녹음을 연기했는데 저는 이제 동료들이 대신 대근무를 쳐서 저는 사이가 딱 쉬었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은 출근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근하셔서 이거 잘 됐습니다. 네. 오늘 영종도 브리핑 우리 영종도 소식과 주민들의 생활문화 정보 전해드리는 거 일부로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